안녕하세요. 5월 28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5월의 마지막 기대수인데요. 오늘 일단 제2, 제3 동형 정리를 일단 좀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 뭐 오늘 이야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상황을 봐서 뭐 다음번까지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뭐 넘어가거나 그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혹시 공부를 하셨으면, 감상을 먼저, 스터디하기 전에 감상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고 할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제2, 제3까지는 예시를 못 봤었거든요, 저번 주에. 그래서 제2, 제3 동영 정리를 예시를 열심히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생각보다 뭔가 트리비얼한 예시 정도밖에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제 머리가 좀 아픈,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뭐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번 저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여도 괜찮거든요. 뭐 이번 주, 한 주 동안 뭘 해봤는데 어땠다, 뭐 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약간 그런 피드백들도 있고 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에 우선 제1 동영 정리라도 공부를 해보자 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아직 이런 딱 그 대수학쯤부터 나오는 용어들이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강의들도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좀 이제 뭐 보여드릴 것까지는 이제 뭔가 이제 디스코드에 올렸는데 Z에서 이제 Z 쿼션트 4 이렇게 예시 좀 다뤄보면서 제가 커널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좀 그래서 되게 놀래면서 좀 그래도 공부를 다시 하나 싶은 맛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제 동명정리도 아직 좀 그 막 엄청 와닿진 않는데 그러니까 아직 저도 그냥 다 이해를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다시 주물딱주물딱 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아마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죠? 네, 그래가지고 대체로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거를 공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숨기고. 그래서 잘 보이시죠? 일단 그래서 제2, 제3 동형 정리를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시들을 좀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먼저 스테이트먼트부터 얘기를 하면 제2 동형 정리는 어, G가 그룹이고 이제 그룹 서브그룹 H가 있고요. 그리고 노멀 서브그룹 K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H 교집합 K를 H에서 쿼션트 한 것과 K를 이제 HK에서 쿼션트 한 것이 동형이다. 아이소모르픽하다.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제3 동형 정리는 H랑 K가 이번에는 둘 다 G의 노멀 서브그룹이죠. 그리고 K가 H의 서브그룹일 때, 이렇게 되면 이제 K가 H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G에서 K를 쿼션트한 거랑 H에서 K를 쿼션트한 거를 걔네끼리 쿼션트를 하면 이제 G에서 H를 쿼션트한 것과 동형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표를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G 밑에 HK가 있고, 그 다음에 H랑 K가 있고, 그래서 H 교집합 K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HK가 뭔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G는 이제 군이고, H가 이제 보건군이고, K가 이제 G의 그 정규 보건군이고, 이런 상황에서 HK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했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막 찾아보면서 했거든요. 이렇게 했었나요, 저희가?
메인 스터디 시간에 HK에 대해서 저는 기억이 없어서요. 안 했었죠. 안 했던 걸로, 네. 어물쩍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 했던 걸로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그래서 HK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H의 원소 H랑 K의 원소 K를 이제 곱해 놓은 것들을 모은 것. 그래서 이제 G의 부분 집합이고, 집합 G인 거죠, 이번에는. 그리고 H랑 K의 결합으로 생성된 최소 부분군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증명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등호라면 이거랑 이거를 증명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H가 이제 부분 집합이 되고, 그리고 K가 이게 H 합집합 K의 스팬인 거니까 그 부분 집합이 또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X, Y에 대해서 연산을 하면 여기 원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H는 라지 H의 이제 원소고 K는 또 K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H가 아까 H랑 K가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H와 K에 대해서 그 H와 K 연산을 한 게 이렇게 저기 뭐냐 원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HK가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보일 수 있고 H 합집합 K는 K의 스팬은 정의가 이렇게 되죠. 이런 애들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H에 들어가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K에 들어가는 애들을 이제 여러 개를 유한계를 곱한 것을 이제 모아놓은 것인데, 근데 HK는 H1, K1 이런 식으로 HN, KN까지 이렇게 다 곱한 것을 이제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부분 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네, 증명을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이제 넘어갔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HK 쿼션트 K가 뭔가를 보니까 이제 HK 그러니까 코셋이잖아요. 레프트 코셋이니까 HK에다가 이제 라지 K를 해놓은 것을 모아놓은 집합이고 근데 K가 K의 원소이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요게 그렇게까지 막 잘 와닿진 않아서 예시를 좀 생각을 해보자 해서 R3에 대한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G를 이제 R3라고 잡고, 그리고 H를 R3의 부분 그 군위로 잡고, 그리고 K를 R3의 노멀 서브그룹으로 잡았는데, 근데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여기 위에 제2 동형 정리에서 얘가 노멀 서브그룹이 아니고 서브그룹이거든요. 물론 이제 노멀 서브그룹으로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노멀 서브그룹이 아닌 애들을 먼저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노멀 서브그룹이 아닌 일반 서브그룹으로 H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아벨군이라서 그 모든 서브그룹이 이제 노멀 서브그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실패를 했고 그럼 R3는 아니겠다.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봐보자. R3는 안 되니까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도 아벨군이니까 그럼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도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유클리디안 뭐 이런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Rn 같은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됐고 그러면 행렬 같은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제1 동형 정리할 때 그 GL2 이런 애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행렬에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 서브그룹이지만 노멀 서브그룹이 아닌인데 아무튼 네. 이 잠시만요. 이거 좀 고칠게요. 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예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G를 GL2라고 놓고 그래서 2x2 행렬의 이제 곱셈군으로 놓고요. 그래서 연산은 곱셈이죠. 그리고 H를 이런 식으로 상삼각행렬로 놓으면 그러면 G에다가 아무거나 0110을 해봤어요. 그리고 H를 011 야, 이제 1101로 해봤을 때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하삼각행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H의 원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노멀 서브 그룹이 아닌 거니까, 아, 이렇게 하면 예시 하나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그냥 익숙한 거, 우리에게 이제 제일 익숙한 애들 중에서 하나가 SO2 이런 애들이잖아요. 회전의 행렬. 그래서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행렬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잡았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얘도 또 노멀 서브 그룹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 잡기 1차 K 잡기 실패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그럼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 이런 거. P배 해주는 그러한 행렬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P배, 거리를 P배만큼 이제 해주는 그 행렬을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G라는 어떤 그 뭐냐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PI고, 그 다음에 여기가 G 역행렬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어차피 뭐 I 해봐야 여기가 얘네끼리 하면 G 역행렬이고, P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G 이렇게 될 거니까 얘도 또 I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PI 이렇게 되잖아요. 연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 K 원소가 되네. 그러면 K를 잡는 걸 성공을 했네. 이래놓고 교집합을 먼저 본 거죠. 교집합을 봤더니 이제 상삼각 행렬 중에서 스칼라 행렬이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또 0이어야 되잖아요. 스칼라 행렬이니까. 그러면 그냥 K가 되네. 가 됐고. 그 다음에 HK에 대해서 봤는데 HK는 그러면 상삼각 행렬에다가 그 일반적인 요런 그 배수 행렬, 스칼라 행렬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곱해버리면 그냥 얘에다가 람다 곱한 거가 나오니까 걔도 어쨌든 상삼각 행렬이니까 H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HK가 H가 나왔고, 그래서 제2 동형 정리를 생각을 해보니까 H 코션트 H 교집합 K가 H 코션트 K가 나오고, 그리고 HK 코션트 K가 H 코션트 K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얘가 동형이다라는 거는 똑같은 애들 지들끼리 똑같다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지난번에 토러스 그 했던 거랑, 그니까 뭐지, 그 제1 동형 정리에서 토러스 할 때 그 커널로 커션트 한 게 이제 이미지다라고 했을 때 이미지도 토러스고 커널로 커션트 한 것도 토러스라서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런 모양새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너무 단순하게 잡았네 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어 이거 말고 좀 조금 더 복잡한 게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예시로 이제 이런 예시를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SL2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1인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걔는 이제 GL2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될 거고, 그리고 H는 똑같이 상삼각 행렬로 잡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 아닌 일반 서브 그룹이 될 거고, 그랬을 때 H 교집합 K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디터미넌트가 1이어야 되니까 A와 D를 곱해서 1인 그런 상삼각 행렬들만 모아놓았겠죠. 그리고 HK라는 거는 아까처럼 이제 요거에다가 요거를 곱하는데, 얘는 이제 그건 거예요. 디터미넌트가 1인 애들. 그래서 이제 X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고요. 그냥 곱해서 디터미넌트 구해보니까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곱해서 디터미넌트 구해보니까 이렇게 AD로 나오는데, 아까 했을 때 이제 AD가 그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GL2에 어쨌든 들어가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쿼션트를 하고 얘도 쿼션트를 하고, 얘는 뭐 H 쿼션트 H 교집합 K 얘는 이렇게 해보니까 그 쿼션트 레프트 코스시니까 H 곱해가지고 뭐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상삼각행렬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실제로 해보니까. 근데 얘는 뭔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모르겠음이라고 써놨는데,
그, 그럼 얘가 아이소모피즘의 이제 우변이 상삼각 행렬이 나왔으니까 그럼 얘도 어쨌든 상삼각 행렬의 형태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를 해봤고 근데 얘를 어떻게 찾냐 그거는 아직 조금 이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나 아니면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그 우변의 상삼각 행렬이라는 게 무슨 네. 말인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H 교집합 K가 이거잖아요. AD는 1인 상삼각행렬의 모임이었잖아요. 네, 근데 H 쿼션트 H 교집합 K는 H의 원소를 H라고 하면 그러면 H H 교집합 K 요렇게 된 거를 모아놓은 애들이잖아요. 네, H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H 교집합 K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 레프트 코셋들의 모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 H를 상삼각 행렬 하나 잡고 H 교집합 K는 아까 얘도 상삼각 행렬이었어요. AD가 네, 1인. 그거를 그냥 A 프라임, B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그냥 해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로. 네, 해봤더니 상삼각 행렬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가 둘 다 음, 0이기 때문에 해보면 이렇게 하면 0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0이 나오니 이렇게 상삼각 행렬이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은 상삼각 행렬의 모임이 될 것이다. 아, 네. 정도로 음, 생각을 했다. 네, 근데 그러면 얘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아이소모르픽 하니까 혹시 여기가 틀렸나요? 요 지점이? 음, 아이소모픽이면 이제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상삼각 행렬이 아니어도 되나? 어, 그래서 왜냐면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거를 HK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냥 ABC, AB0D, XYZW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AD-BC가 1인 거 해가지고 얘는 그냥 이 조건 주고 그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상삼각 행렬려면 DZ가 0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디터미넌트는 그냥 일부러 계산을 해봤는데 사실 뭐 계산 안 해도 얘 디터미넌트 둘이 곱하면 되니까 그냥 AD이라서 근데 아까 우리가 그 H는 1이라고 안 잡았구나. 여기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AD가 나오는데 디터미넌트는 그래서 그러면 K는 그렇고 K에서 K를 쿼션트한 거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얘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부터 찾았는데 얘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상삼각 행렬의 모임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은 얘도 상삼각 행렬 아이소모픽 하다니까 인가 보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 지금 들어와서 어떤 거 하는 건지 간단하게 요약, 진짜 간단하게 한 번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그냥 예시만 봤어요. 예시만.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면 많이 했구나. 시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좀 숨기고 어, 시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그냥 제2, 제3 동형 정리에 대한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그냥 써놓은 거고 그리고 그냥 HK 먼지부터 해서 HK가 그거더라 라는 거 뭐 증명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예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R3에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죄다 노멀 서브그룹이라서 그러니까 노멀 서브그룹이 아닌 일반 서브그룹으로 두려고 하니까 안 돼서 그래서 행렬로 한번 바꿔가지고 GL2부터 봤는데 H를 이제 상삼각 행렬로 두고 그리고 이제 K를 잡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실패하고
왜냐면 얘는 노멀 서브 그룹이 안 되더라고요. 실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이거 너무 이제 트리비얼한 느낌이라 그럼 두 번째 다른 예시로 이제 그 SL2로 바꾼 거죠. K를. 그랬는데 줄줄줄 해보다가 이걸 뭔지 모르겠다까지 왔습니다. 대충 요약이 됐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뭐 아이디어나 코멘트나 이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네, 여기서 뭔가 행렬 저기 이제 H와 H 이제 교집합 K에 대해서 쿼션트를 하잖아요. 저게 이거요. H 네네 그런 걸 볼 네, 때 제가 아직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이 H를 그러니까 행렬로 뒀잖아요. 네. 근데 행렬에서 저렇게 쿼션트를 한다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그 될까요? 얘는 집합인 거고요. 그쵸? 예. 집합에다 연산을 준 군인 거고, 네. 얘도 집합에다 연산을 준 군인 거고, 네. 그래서 군이 여기서 여기를 쿼션트를 한 거를 이제 우리가 한 3주인가 4주 전에 레프트 코셋으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레프트 코셋이 뭐냐? 거기까지. 네, 레프트 코셋이 알겠습니다. 뭐냐?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A 쿼션트 B다. 그러면 이제 A에 있는 이거 이렇게 쓸까요? A 쿼션트 B다. 그러면 이제 A에 있는 A, B 이렇게 정의를 하고 A는 이제 A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네. 코셋이 아직 다른 거 공부할 볼 때도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비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 네네네. 여기서도 그렇게 돼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네. 혹시 여기서 제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 네. 동치주니까 그 네? 뭐 동치가 이게 쿼션트 셋이니까 뭔가 네. 대표원 하나를 잡으면 뭔가 아이소모피즘을 보기 편하지 않을까요? 뭐 예컨대 좌변을 보면 막 HK 쿼션트 K라 쓰면 조금 헷갈리는데 사실 그 뭐지 디터미넌트가 1인 거 곱해도 똑같다는 뜻이니까 네. 사실상 그 그냥 뭔가 H만 생각해도 딱 뭐라 해야 돼 그냥 A, B, 0, D만 생각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디터미넌트가 1인 거를 뭐 한 개가 붙었든 두 개가 붙었든 세 개가 붙었든 K로 코션트 하면 다 똑같은 걸로 칠 거니까. 음. 아, 그러니까 뭐가 같은지, 그러니까 뭐를 같게 봐야 되고 뭐를 다르게 봐야 될지 뭐 하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요? 뭐 깊게 생각해 본 건 아니고 그냥 던져본 거. 음. 근데 HK, 그런가? 잠시만요. HK는 그냥 임의로 집합을 잡아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반적인 집합으로 나와가지고 집합이 된다. 일반적인 행렬로 나와가지고 행렬 형태로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디터미넌트라는 네, 것들 네. 네,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저 아이소몰피즘이 있는 그냥 어떤 그룹이겠죠? 근데 그 이상은 그렇겠죠.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유의미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냥 저번에 봤듯이 뭐 그런 디터미넌트가 같은 애들끼리 쿼션트 시킨 건지 근데 그거는 그냥 동치 관계를 한번 어떻게 줄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HK를 저렇게 놓고 뭔가 저게 뭐 꼭 상삼각 행렬이 돼야 된다거나 저 쿼션트 시킨 게 뭔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냥 어쨌든 같은 네. 네, 운동형이 있는 그런 군이 있겠다?
뭐 그, 그, 이런 그,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그냥 그 정도로 음. 넘어가도 되겠죠. 안 잡히니까, 아, 이거 뭔가, 이게 생각을 좀, 네, 그, 해보려다가, 네,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동형 정리를 조금 어떤 예시를 들면 유의미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뭐 너무, 당연하지 뭐, 이거거나 아니면은 어쩌라고 약간 이런 예시들밖에 없었어서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이제 채널지기님께서 나중에 가야 유의미한 어떤 왜 저게 있어야 하는지를 차후에 뭔가 있을 것 같다 하고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약간 이랬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중에 나오겠죠.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아직 2번, 제2, 저기 뭐냐, 그, 동형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2 동형 정리에서 토러스에서의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G를 이제 R2로 두고 K를 Z2로 두면 걔는 노멀 서브그룹이에요. G에. 그리고 H를 R 크로스 Z로 뒀어요. 그러면 이제 G의 서브그룹이 되는데 그랬을 때 H 교집합 K는 K는 격자고 이렇게 일자리 격자고 H는 이쪽은 실수인데 이렇게 격자가 된 것. 격자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얘랑 얘랑을 교집합을 하니까 그 격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Z2가 될 거고. 그리고 HK는 뭐냐? HK는 X는 실수예요. X는 실수고 여기 X는 실수고 N, M, L은 다 정수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HK라는 거는 H랑 K를 이렇게 그 연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산은 지금은 더하기니까 덧셈으로 하고 H는 이런 애들의 모임이고 그다음에 K는 이런 애들의 모임이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더하면 어쨌든 정수끼리 더하는 건 어쨌든 정수니까 정수고 그다음에 실수랑 정수를 더하면 실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H 더하기 K가 되면 R 크로스 Z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H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H에서 H 교집합 K를 쿼션트를 한 건 뭐냐 생각을 해봤을 때 H는 아까 R 크로스 Z였죠? R 크로스 Z에서 저, 근데 네. 좀 요것도 그렇네요. 지금 K가 H의 서브그룹인 거잖아요. K가 H의 서브그룹 아 K, 그렇죠. K가 H의 서브그룹이니까 H 교집합 K는 뭐 K가 되고 네. H 더하기 K는 H가 되고 네. 그러면은 이 아이소모피즘에서 H 쿼션트 H 교집합 K 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이거는 요거 그냥 네. 거기보다는 그 왼쪽에서 그냥 첫 번째 항. 네. 네, 그거는 그냥 H 쿼션트 K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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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아래줄에 HK 쿼션트 K는 그냥 H 쿼션트 K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 진짜로 예시를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트리비얼한 거 외에는 트리비얼하거나 아니면 건드릴 수 없거나 이렇게밖에 안 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좀, 좀, 좀 그랬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인가 약간, 약간 이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러스도 그렇게 이 컨커션트 하면 S1, S1 나와가지고 아 똑같다 이렇게 됐고요. 혹시 여기까지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3 동형 정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H랑 K가 모두 노멀 서브 그룹이고 그리고 K가 H의 서브 그룹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쿼션트 하면 이제 G에서 H 쿼션트 한 거랑 동형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행렬을 또 예시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GL2가 있고 SL2가 있고 H를 SL2라고 하고 K를 도저히 다른 거를 잡기가 좀, 좀 뭐랄까 진짜로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래가지고 복잡하다기보다는 너무 뜬구름
잡는 느낌이거나 그래가지고 일단 I로 잡았는데 해보니까 그냥 G 쿼션트 K는 G 그 다음에 H 쿼션트 K는 H 나와가지고 아 그래 뭐 맞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네 그래서 별로 저, 이번 주에 크, 네 소득이 별로 없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크크 뒤에 점점점이 너무 그냥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토러스 예시를 또 봤어요.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토러스 예시를 또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R2로 놓고, H를 이제 Z2로 놓고, K는 EZ2로 놨어요. 그래서 이제 KEZ2라는 것은 둘 다 짝수인 경우. 그러니까 얘는 격자를 이렇게 간격이 1씩 쪼개는데 얘는 격자를 간격이 2씩 쪼개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씩, 2씩. 그렇게 쪼개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각형을 두 배, 두 배짜리, 네 배짜리, 면적은 네 배짜리겠죠? 이렇게 두 배, 두 배짜리 정사각형으로 이제 쪼개는 그러한 네, 상황인 거고. 그러면 둘 다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 되고요. 그리고 G 쿼션트 K 같은 경우는 R2에서 EZ2를 이제 그 쿼션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두 개짜리 단위 정수격자가 나올 거고 H 쿼션트 K라는 것은 이제 Z2에서 EZ2를 쿼션트를 한 건데 걔를 집합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00, 10, 01, 11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Z 쿼션트 EZ의 제곱이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네 아이소모픽 하고 그래서 결국 얘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G 쿼션트 K를 먼저 하려면 이제 x, y가 그 x 플러스 2m, y 플러스 2n 여기 mn은 이제 정수겠죠? 정수가 될 거고 얘랑 뭐라 그러지? 네, 그 아이소모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그 다음으로 이제 얘를 쿼션트를 해야 되니까 얘는 아까처럼 어 요러한 집합이었잖아요. 집합으로 따지면 그랬을 때 x, y랑 이제 x 플러스 1, y랑 동형이고 그 다음에 x, y랑 x 플러스 y, x, y 플러스 1이랑 이제 동형인 걸 이제 이렇게 조건을 추가를 해주면 그러면 집합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얘도 토로스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토러스는 토러스랑 동형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한 건 여기까지거든요. 한 건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추가로 또 동형 정리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으시면 조금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김남호 선생님이 해보신 것도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한게 있긴 하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해본 게 어, 있다고 어,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양 정리에 대해서 한 건 없고요. 네. 아무튼 별로 할 뭔가,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뭔가 있긴 그러면 뭐 합니다. 다른 거라도 괜찮아요. 네네. 일단 먼저 뭐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일단 공유를 중지해 볼까요? 좀 들을 말씀이 좀 있기는 한데, 아, 네. 그, 조금 더 듣고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혹시 관련해서 더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듣고.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쭉 다 듣고 하고 싶어서.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방금 하신 거 디스코드에 올라와 있나요? 아직 못 올렸어요. 아, 네, 올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올려주시면
한번 그 노트를 좀 따라가 보고 싶은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벡터 스페이스에서 예시가 없을까요? 벡터 스페이스에서 예시는 벡터 스페이스 R3에서 예시를 해보려다가 R3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R3가 아벨군이라서 그 뭐지? 노멀 서브 그룹이 아닌 서브 그룹을 못 잡겠더라고요. 아마 그냥 서브 그룹을 잡으면 다 노멀 서브 그룹이 나와서 그래서 제2동형 정리는 그러니까 일부러 좀 노멀 서브 그룹 아닌 애들로 해볼까 해가지고 배제하고 아, 있거든요. 뭐 R2, R3 이렇게 하면은 서로서로 그 네. 서브그룹, 서브스페이스가 돼서 이게 그렇게 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고 서브 그룹, 네, 노멀 서브 그룹 아닌 걸로 한번 잡아보자. 그냥 해보려고 이제 저기 행렬로 한 거죠. 아, 네, 네. 네. 아, 그럴 거면 제 3 동형 정리를 저기 벡터 스페이스로 해볼 걸 그랬네요. 어쨌든 노멀 서브 그룹이어야 되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그것도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좀 약간 애 보다가 이제 방금 밖에 이제 나와서 이제 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어, 지금 요 피드백은, 네, 조금 길 수 있어요. 네, 수학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돼서, 네. 음, 조금, 그래서 혹시 또 더 제가 얘기하기 전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좋고요. 지금 요 방금 들은 아이소모피즘 피어름들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설계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없나요? 어, 저는 사실 2차, 3차 동형 정리는 그냥 뭐 나중에 유용하겠지라는 생각 정도고, 그리고 1차 동형 정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되게 강력한 것 같다. 그게 되게 뭔가 키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1차 동형 정리를 위해서 그러한 어떤 쿼션트 셋을 잡을 때, 그게 언제 다시 그 원래의 구조를 물려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쿼션트 셋이 언제 쿼션트 그룹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추상화를 통해서 그 커널을 추상화함으로써 노멀 서브 그룹을 정의를 해야만 되는구나. 약간 이런 결에서 그냥 이해했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전 아까 그 막 행렬 예시에서 그냥 SL2 R로 쿼션트 하는 게 그 대각화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뭔,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혼자 생각해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지금 이 부분 중요해요. 저도 그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피어렘은 뭔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예시를 찾아가지고, 벡터 스페이스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넘어오는 뭔가 이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세컨드하고 서드 아이소모피즘 티어렘은 어떤 예시를 보고 이걸 떠올렸지 하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 이걸 보고 이거 생각했구나를 알고 싶습니다. 네. 또 있나요? 사실, 네, 저는 그 좀 생각을 했던 게, 복소 해석 시간에 얘기를 듣고 복소도를 좀 생각을 하다가, 이미의 복소수 G는 R 곱하기 E2D I 세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로그를 씌우면 그 R에 대한 부분하고 세타에 대한 부분하고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그를 씌우고 싶은데, 그러면은 E2D I 세타가 2파이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요. 그래서 도는 거를, 이펙트를 어떻게 제거를 해주지 하면은, 쿠션트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접자점으로 쪼개는 게 그런 의미에서 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있나요? 편하게 나오셔도 됩니다. 어, 그,
이 부분 제가 뭐 보통 다 중요하다 이 표현 많이 하지만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어느 정도 와닿게 이해하시기 전까지는 진도를 안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보통 요거를 안 권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말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까 이제 배동생이 말씀하시는 아직 때가 아닌가 해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보통은 제가 그냥 입도 뻥긋 안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제 생각에 이거 지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는 힘든데 지금 이거 좀 좋은 팀이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디스코드에 아까 남은희 선생님 올리신 날 사실 커널을 이제 처음 알았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솔하고 이 팀에서 같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요거를 설계를 해드리는 가운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좀 와닿게 최대한 얘기를 해볼 테니 이해가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지금 이거는 수학적으로 어드밴스 레벨로 가기 위해서 어드밴스 레벨로 간다는 거는 이 친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보는 게 이제 군 이론으로 셋업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군과 미적분학이랑 위상수학이랑 대수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여기서 보지 못하면 그 다음 레벨을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애시당초 지금 제가 이런 얘기들을 보통 아예 입도 뻥긋 안 하는 거는 하나도 사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복수해석 좀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들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어드밴스 레벨로 가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에서 이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약간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 정리된 이면에 뭐가 연결돼서 보여야 되냐면 미적분학, 대수학, 선형대수 아니에요. 미적분학, 대수학, 선형대수학, 위상수학 이것들이 한 줄기로 여기서 보여서 어드밴스 레벨로 가는 한 가지 중요한 관문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퍼스트 얘기 아니고요. 세컨드랑 서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서드 물론 당연히 퍼스트가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 말 당연히 아니죠. 퍼스트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오히려 아무 얘기도 안 한 것이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퍼스트의 중요성에 매몰되는 가운데 세컨드랑 서드는 이거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증명부문 어플리케이션이잖아.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가 지금 드린 어떤 포문을 연 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아주 긴장이 됩니다. 긴장하실 만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저는 그, 솔직히 네, 말씀하세요. 전혀 미적분학이랑 연결점이 안 보여요. 본인은 배우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갈구는 정서가 아니고요. 네. 요거 이제 사실 이제 내가 이거 다 왜냐하면 레코드로 본인이 하신 말 들으셔서 오히려 황당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언어를 아시기 때문에 이게 이거였다고 하실 거거든요. 네, 일단,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설계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당연히 서브 스터디도 제가 이번 주 감안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신 레코드 제가 알기 때문에. 네, 혹시 또 다른 저는 유엔 선생님 말씀에 라인 맞춰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일단은 좀 생뚱맞게 가겠지만 좀 큰 그림을 오늘은 최대한 전달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가 와닿으셨을 때 이거를 분쇄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수 3개에서 같이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팩트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분쇄를 해서 그리고 지금 채널에 여러 루트가 있어요. 지금 리만의 목소리에서 그걸 위함이고 그리고 거기 지금 여러 모티베이션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거랑 직접적으로 와닿을 거여서 그 다음 주에 분쇄가 될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지금부터 설명해야 되는 것들은. 그래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거라고 나중에 본인들이 이해하시면 과거로 못 돌아가실 거예요. 아까 배동성님의 코멘트에서 핵심이 뭐냐면 예시를 찾자니 트리비얼하거나 못하겠거나 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연한 게 지금 이 언어가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HK가 뭐냐
이런 거 포함해서 군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정의, 수학적 정의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이걸 어떤 구차로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 좀 와닿지 않는 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 증명을 보면 할 말은 없는데, 퍼스널 보면 뭐 애플리케이션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행렬을 보려고 하거나 토러스를 보려고 하는 것도 맞거든요. 접근이 맞는데, 지금 이제 그게 왜 여기서 그게 안 보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관찰로 왜 연결이 못 되냐면, 이건 갈구는 정서가 아니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건 좀 알아야 돼요. 토러스가 적분의 결과로서 왜 커널로 적히는지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토러스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어떤 S1 곱하기 S1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거의 어떤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에서 G 크로스 G를 보는 그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엄한 단어 두 가지를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는데, 토러스는 커널인 동시에 적분의 결과예요. 이거가 같은 걸로 보이는 거가 지금, 근데 제가 이게 이제 돼야 된다, 이거는 되게 결론적인 거고요. 지금 이거의 과정을 설계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큰 줄기예요. 이거가 퍼사이즈 세컨드로 서드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리만의 복수에서 전체에 대한 얘기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뭐가 구체화로 빈 거라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토로스를 이해하는 층위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사실 근본적인 이유예요. 가장 뿌리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리만의 복수 해석에서 뭐 1기든 2기든 나중에 N기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중간 과정, 초단부 및 중간 과정으로서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계시는, 상당수가 훈련하고 계시는 미분 형식에 대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체인지 베리어블랑 무관한 대상으로서 이제 우리가 미분 형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리만의 복수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2기가 한창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언제 우리가 국소적인 미분 형식을 대역적인 미분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게 2차원 구에서는요, 국소적으로 주어져 있는 미분 형식을 언제나 대역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로컬한 거를 글로벌하게 익스텐션하는 게 가능해요. 토러스에서는 불가능해요. 토러스에서 이 두 가지 고리, S1이랑 S1 두 가지 고리 때문에 로컬하게 주어져 있는 완전 미분 방정식을 글로벌하게 푸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그냥 이건 지금 요거를 이해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큰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인데, 리만의 복수 해석에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설계해서 가르치는 게, 미분 형식에 대해서 FTC의 관점에서 보게 한 다음에, 지금 그게 한참 이기가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국소적으로 주어져 있는 섹션을, 단어를 정확하게 쓸게요, 코몰로제 섹션을 언제 대역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만의 복수 해석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배동 선생님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일 텐데, 메이어 비토리 시퀀스. 메이어 비토리 시퀀스라고 하는 대상을 다루고요. 그래서 어떤 위상 공간이 U랑 V의 유니온으로 주어져 있는 위상 공간이 각각에서 주어져 있는 미분 형식을 기준으로 언제 이거를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는지의 맥락에서 숏 이그젝트 시퀀스를 롱 이그젝트 시퀀스로 바꾼다라는 이상한 말이 그때 등장하기 시작했고, 코드로는 적어도 1개에 남아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그때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신 것들이, 직관은 좀 희미해지는 면이 있지만, 이제 오히려 이걸 언어를 가지고 맞추시려고 하시니까 이게 그 얘기인가? 약간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오히려 이제 그때 이제 직관을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필요하다고 당시에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거고요. 이런 언어 작업들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서브 스터디에서 이번 주에 돌고 있는 작업들이, 위상 공간에 이제 이제 오리진이 무엇이냐, 그거 중요한데요. 그거는 그 길을 많이 잘못 잡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요기남이에요. 수학적으로 논리나 계산에서 요기남은요, 우리는 어떤 것도 바꿔치기 할 거예요. 이건희 회장인지 현대 회장인지 그런 말 했대잖아요. 못 빼고 다 바꾸라고. 그런 거예요. 수학에서 논리나 계산에서 득을 취할 수 있으면 우리는 위상 공간이나 위상 공간 할아버지도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다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계관은요, 현재 위상수학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고전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관은 어디까지냐, 잘 쳐주면 한 80년 전 건데,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셋이 있어서 이제 퍼센트 서브 컬렉션이 블라블라 하면 위상이고, 이제 원소가 오픈셋이다, 이거잖아요. 말하게 되셨죠?
그래서 그거의 중요한 예시가 하나가 당연히 매트릭 토폴로지이고 너무나 당연히 언제 거리를 줄 수 있냐가 이제 일반 위상 수학의 꽃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그거를 언제 대수적으로 바꿀 수 있냐, 즉 언제 자리式토폴로지로 바꿀 수 있냐. 그리고 2차원 공면은 오리엔터블 가정하에서 컴팩트 오리엔터블 가정하에서 언제나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80년 전 정도까지의 고전적인 위상 수학은 집합에다가 위상 구조를 줘서 미적 분학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상을 만든 다음에, 즉 거리 위상을 만든 다음에 그 거리 위상을 버리고 대수적으로 호환이 되는 위상으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미적 분학을 버리는 노선을 추구해요. 말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그 학부 수학은 그래서 언제 우리가 위상 공간에 거리를 줄 수 있어? 이게 포인트 셋 토폴로지고요. 대학원 위상 수학은 대수적으로 위상적인 구조 불변형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적 위상 수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제브릭 토폴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적 분학을 할 수 있는 거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위상 구조가 훨씬 더 그거보다 어떤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미적 분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미적 분학을 버려서 대수학을 수행하는 걸로 넘어가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원래 만든 세계관을, 위상적 세계관을 부인해요. 여러분들이 현재 아시는 세계관은 집합에다가 위상 구조를 주죠. 동의하시죠? 위상 구조를 주려면요, 집합에 주면 안 돼요. 집합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대수적으로 바뀌는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셋을 포기해야 돼요. 필연이에요, 이거는. 위상적 불변량을 보기 위해서. 그게 지난 80년 동안 셋업이 되어 있는 현대의 관점에서 위상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위상수학은 위상수학자들이 여기는 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호모토픽한,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리고 물리학에서 어떤 그 위상적인 절연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다, 이런 단어를 쓰면 저도 처음까지 속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한 현대 용어로 써야지만 물리학에서의 토폴로지란 말이 현대인에서 수학적으로 이제 말이 돼요. 근데 이건 조금 사연적인 얘기예요. 좀 더 큰 얘기. 그래서 위상수학이 발전하는 요기남의 라인들은 언제 우리가 해석학을 대수학으로 바꿀 수 있느냐까지가 대학원 초년치까지의 공부고요. 그 다음에 위상 전공의 연구자가 되는 것들은 셋을 버려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수학이 현재 발전해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체계들을 부인하게 된다. 일반화로서. 그게 있어요. 이거는 다 이제 일단 팩트 선에서 제가 큰 그림으로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좀 설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요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셋도 포기할 건데, 결국에는 위상 공간을 따지는 거는 거리 위상을 이용해서 미적 분학을 하던 것으로부터, 그럼 우리가 미적 분학 할 수 있으니까 값들을 뽑아내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걸로부터 어떻게 대수학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로 바꾸기 위해서 똑같은 집합에다가 거리 위상을 줬던 거를 다른 위상으로 바꿈으로써,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자리스키 위상으로 바꿈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수적으로 연산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프레임워크를 찾아내고, 위상적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대수적으로 관점을 바꿨을 때 실제로 바꾸는 방식이 호몰로지 레스이기 때문에 호몰로지 레스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위상 공간의 정의에서 그로센딕 토폴로지의 정의를 보면 셋도 포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상적 불변량을 유의미하게 잡아낼 수 있는 세계관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기대수의 목적은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대학원 초년까지의 그런 수학의 목적으로 당연히 설계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일단 되게 큰 얘기. 그리고 당연히 토로스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세계관 자체는 굉장히 큰 세계관이지만 이제 아직 설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일단은 위상수학의 어떤 가장 큰 층. 그래서 정리하면 해석적 세계, 대수적 세계, 위상적 세계가 구분되어지는 어떤 방식의 어떤 기준으로서 이제 위상수학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괜찮나요? 너무 산으로 가는 얘기를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나 포인트 드릴게요. 그게 오늘 한 제2, 제3 동영정리랑 어떻게 상관이 엮이는지 있어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나오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얘기부터 한 거예요. 임의의 체계가 아니다라는 거 지금 하는 게, 해석적 계산이 가능하게 되거나 대수적 계산이 가능하게 되거나 위상적 계산이 가능한 체계에서 학부랑 대학원 초년의 위상수학은 해석적 세계관과 대수적 세계관으로서의 계산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로서 이제 위상수학이 기여한다. 약간 그 관점에서 그러면 세컨드랑 서드 아이소모피즘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제 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소모피즘 티어럼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컨드 아이소모피즘 티어럼과 서드 아이소모피즘 티어럼이 중요한 이유는 멋지게 나눌 수 있게요. 로컬 글로벌 프린시플, 글로벌 로컬 프린시플이라서 그래요. 이게 중요한 이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 정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국소적으로 주어져 있는 대상을 언제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얘기들이어서 그래요. 지금 그런 거의 대수적 버전이에요. 세컨드랑 서드 아이소모피즘의 의미. 자,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해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퍼스트는 할 말 많으실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직관도 있으실 거고. 근데 세컨드랑 서드가 왜 중요하냐? 국소적으로 정의가 되는 대상을 언제 대역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수적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위상수학의 관점에서 미적분학을 가지고 국소적으로 있었던 거를 대역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미적분학을 버리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해요. 이제 슬로건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알아두셨나요? 왜 세컨드랑 서드가 중요하냐? 로컬 글로벌 프린시플이라서 그렇다. 어려운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셋업을 하셔야 되는, 일단 근데 이 모티베이션이 좀 드셨나요? 그게 지금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이 보는 현재 이제 셋업이 되어 있는 게 그룹이잖아요. 그룹까지 가는 건 너무 어렵고요. 일단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아벨리안 그룹까지 도망을 갔다가 벡터 스페이스까지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벡터 스페이스를 유의미하게 셋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냐면 미분 형식들의 모임으로 셋업을 해야지 이걸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세컨드랑 서드 아이소모피즘의 그 코어는 로컬 데이터가 왜 글로벌 데이터로 확장되냐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컬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미분 형식을 글로벌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미분 형식으로 바꿀 수 있음이 이 정리들의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원래는 어차피 미만의 복수해서 이게서 제가 할 거예요. 할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필요가 좀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셋업을 보시냐면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라는 시퀀스를 직접 보세요. 그 참고로 일기 레코드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어차피 이게 제가 오버랩이 될 텐데, 거기서 이거를 호몰로지 대수 버전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미분 형식들이 언제 글로벌하게 익스텐션 되냐라는 거에서 롱 이젝션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 때 실제로 사실은 세컨드랑 서드 아이솔루션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미분 형식이 구체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버전은 벡터 스페이스 버전이에요. 지금 보는 세컨드랑 서드 아이솔루션, 근데 지금 벡터 스페이스 버전으로 그냥 그대로 추상화해놓고 보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보는 층위가. 근데 이거를 그 벡터 공간들을 이 각각의 그 메이어 비틀 시퀀스에 세팅해서 미분 형식들로 셋업을 해가지고 왜 로컬이 글로벌하게 미분 형식이 확장이 되는 건지 층에서 보시면 세컨드랑 서드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논지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실제로 쓰는 게 미분 형식이기 때문에 매트릭 토폴로지를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매트릭 토폴로지를 써서 미분 형식에 대해서 적분해가지고 값을 출현하는 걸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핵심은 지금 이미 보시는 세컨드랑 서드는 미적분학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적분학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숏을 롱으로서 호모로지 펑터를 만든 다음에는 미적분학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걸 결과에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로서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요거가 정확하게 개수적으로 위상을 돌리더라도, 실제로 T2가 타운스루프가 안 되더라도 여전히 로컬 데이터를 글로벌 데이터로 환원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그 관점이다가 아니고 같은 정보량에 대한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관점이 대수적인 데이터로 환원되기 때문에 셋도 나중에 버릴 수 있어요. 이건 훨씬 더 뒤로 가는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 퍼스트 중요한 건 말할 필요가 없고요. 당연한 얘기. 근데 세컨드랑 서드 이면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뭐가 그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호몰로지 대수의 스네이크 덴마가 숨어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단어들을 몇 가지를 정확하게 그 과정을 설계해드리면,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상당수는 미분 형식의 어떤 랭귀지가 조금 편해져 있는 상태예요.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레이어 비트를 시퀀스라는 걸 보세요. 좀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피어 세팅에서 그리고 혹은 토론 세팅에서 보시면서 언제 로컬한 거가 글로벌하게 확장되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숏이 롱으로 이그젝트 시퀀스가 확장이 되냐 이거를 벡터 스페이스 레벨이라 가지고 오히려 그 대수적인 언어는 쉬워요. 의미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셋업을 한 다음에 이거가 그 정확하게 사실 스네이크 lem마거든요. 호몰로지에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똑같은 얘기라는 걸 그냥 논지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쇼트로 주어져 있는 이그젝트 시퀀스를 롱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코어볼로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원래 미적분학 가지고 만든 건데 미적분학 버리고도 똑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게 세컨드나 서드 아이소모피즘이에요. 실제로 이 숏을 롱으로 바꾸는 스네이크 lem마를 쓰려면 하나 정확하게 쓰면 커널을 코커널로 이그젝트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 커널을 코커널로 바꿀 때 그때 세컨드랑 서드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로컬 글로벌 프린시플의 대수적 추상화만 결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증명이야 그 퍼스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잘 맨 마지막에 추상화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게 왜 미분 형식 익스텐션 하는 얘기지? 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학 관계가 있죠. 위상적 상관이 있어요. 매트릭 토폴로지를 대수적으로 바꾸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당연히 그룹들이랑 상관이 있죠. 요런 것들이고 그리고 코어몰로지 랭귀지가 결국 들어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면에서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섞인다. 그래서 이제 보는 수순은 레이어 비트럴 시퀀스를 S2나 토로 세팅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로컬이 글로벌에 확장되냐. 그 다음에 이거를 호몰로지데스로 추상화한 스네이크 lem마를 증명까지 포함해서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토시 하나 안 틀려 똑같아요. 일기에 다 레코드가 있어요. 그렇게 본 다음에 실제로 근데 그 추상적으로 확장할 때 세컨드랑 서드 아이소모피즘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보면 이게 실제로는 그 코어몰로지 방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숏을 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가 실제로 그 의미하는 걸 다시 미적분학 의미에서 미분형식의 언어로 다시 보면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미적분학을 할 수 있을 때는 로컬이 글로벌로 익스텐션 되는 게 사실은 트리비얼해요. 왜냐하면 파티션 오브 유니트를 우리가 줄 수가 있어서 그래요. 단위 분할해가지고 확장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수적으로는 그걸 못해요.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소적으로 적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국소적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적분하는 것들은 당연한데 미적분학 입장에서는 국소적으로 대수적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모을 수 있다는 건 안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된다.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세컨드랑 서드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어드밴스드가 되겠죠. 자, 질문 있으면 듣고 얘기는 다 해드렸습니다. 자, 너무 외계 떠들었나 모양입니다. 만약에 좀 현재에 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시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물론 리만의 복수에서 하겠습니다 합니다. 해볼까요? 일단 몇 주 잡고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하시길 권합니다. 네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몇 주 잡고 해보고, 네. 뭐, 안 되면, 안 돼도 뭔가 얻는 건 있겠죠? 독서 해석 일기 했을 때도, 일단 그냥 들이받고 봤는데, 네. 아무튼 뭐, 뭔가가 얻는 건 있겠죠? 저는 사실 미분 형식도 막 이렇게 막 손에 완전 잡힌다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거의 듀얼로서 듀얼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에 기조들을 얘기하는 건가?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분 적분할 때 뭔가 어떤 탄젠트 그 포인트 P를 잡고 거기서 탄젠트 플레인을 보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지금 직교 좌표계를 잡는 예를 들어서 그 R2 그 2차원짜리 뭔가 매니폴드면 R3에 집어넣고 그 좌표로 보니까 근데 저희는 좌표를 옮기고 좌표를 굳이 이거가 아닌 다른 좌표로도 쓰기를 원하니까 그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 리니어 펑셔널을 모아놓은 뭐 그런 듀얼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좌표에 의존되지 않게 작성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바로 미분 형식이야. 약간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뭔가 거기부터를 좀 뜯어봐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걱정입니다. 저도 잘, 네? 어차피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처음부터 다 뜯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디퍼렌셜을 수정한 게 익젝트 시퀀스란 말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분 형식 그 버전을 대수로 가져오는 게 그 익젝트 시퀀스 그거를 옮겨오는 그런 건가요? 그 미분 형식들의 모임에 대해서 그 벡터 스페이스화 해서 여기서 이제 국소적으로 주어져 있는 미분 형식들의 모임에 대한 벡터 공간과 개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미분 형식들의 벡터 공간들에 대해서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게 메이어 비트 시퀀스이고 거기서 이제 그 네. 메이어 비트 시퀀스의 어떤 그 취지가 언제 우리가 로컬 데이터를 로컬한 미분 형식을 글로벌한 미분 형식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가 메이어 비트 시퀀스가 가르쳐 주는 바인데요. 그거를 대수적으로 추상한 거를 스네이크 렘마라고 부르고 그래서 스네이크 렘마에서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으로는 모듈이 있으면 생각하거든요. 세 모듈이 있고 세 모듈 간에 그 어떤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으면 커널과 코커널을 이그젝트하게 연결할 수 있다라는 이 정의를 이게 증명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이 명제가 이 대학원생들이 늘 어떤 헤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제로 메이어 비트리스에 대한 거를 그냥 미분 형식만 버리고 그냥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그래서 이게 미적 분할 가지고 했던 거를 대수학으로 바꾸는 방식이라는 거를 이해시키는데 제가 리만의 복수에서 에너지를 쏟고요. 근데 여기서 추상화적으로 더 가요. 기본적으로 shift cohomology라는 대상으로 결국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형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방식으로 그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 자체의 레벨을 볼 때는 그 명시적으로 세컨드랑 서드를 명시적으로 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메이어 비트리스 레벨을 볼 때. 그런데 이제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냐면 눈에 레이어 비트리스에서 로컬을 글로벌로 어떻게 확장하는지를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엘리멘트리한 레벨에서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미분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스네이크 렘마에서 커널에서 코커널로 가는 코어몰로지 그 어떤 그 맵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증명이 레이어 비트리스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 증명에서는 세컨드랑 서드 아이소모피즘을 의존한다. 그래서 실제로 세컨드랑 서드 아이소모피즘의 핵심은 로컬에서 글로벌 데이터를 확장할 때 미적 분학을 가지고 했었던 작업을 대수학으로 확장하는 것을 개런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해석적으로 했었던 방법을 대수적으로 방법론을 호몰로지 대수로 바꾸고 사실 거기서 이미 스테이크 렘마가 들어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해석적인 걸 대수적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심지어 아니고 심지어는 이 방법론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세계관은 셋을 벗어나는 것까지 가야 위상적인 불변형들을 온전히 잡아내는 방식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위상수학의 방식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계관은 셋에다가 에디션 스트럭처를 주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방식이고요. 셋에다가 토폴로지를 주고 예를 들어서 매니폴드 스트럭처를 주고 아니면 뭐 셋에다가 대수 알제브레 스트럭처를 준다. 이게 여러분들의 현재 관점. 셋을 집합론을 배울 때 빈지식이 되는 것은 셋을 클래스로 바꿀 수 있다. 한편으로 어쩌라고 하잖아요. 액션 오트레이스로 뭐 할 수 있다고 뭐 말장난인 느낌인데 실제로 이게 유의미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룹포이드란 말로 바꿔야 되고 인피니티 그룹포이드란 말로 바꾸면 셋을 벗어나요. 그래서 인피니티 그룹포이드에다가 토폴로지를 준 게 크로샌드가 한 일이고요. 이 방식이 확장이 가능한 이유는 여전히 호몰로지 대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호몰로지 대수를 할 때는 셋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대수적인 계산이 지지가 되어지는 방식으로 위상적인 불변형 그리고 이 방식이어야지만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80년 동안의 위상수학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셋에다가 주어지는 발전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발전의 라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에서 대수학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는 핵심이 레이어 비토리스를 스네이크 렘마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컨드랑 서드 아이소모피즘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는 것들이 지금 이 나중에 가는 그 추상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화가 되어진다. 그러면 지금 그냥 제가 단순하게 뭐 쳐보니까 뭐 쇼트 이그젝트 시퀀스는 뭐 이그젝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함수열인데 그게 뭔가 쇼트 이그젝트라고 하면 그룹 간에 있는 어떤 함수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를 뜯어보려고 하면 T2나 IS2에서 어떻게 셋업을 해야 좋을까요? 뭐 미적분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걸 해야 될지가 네, 초반 감이 조금 많아서 네, 질문 드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 레이어 비트를 일단 스테이트먼트를 보시고요. 스테이트먼트를 보시고 그 스테이트먼트를 2차원 구에서 먼저 적용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2차원 구에서 이해가 되시면 토러스로 적용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이해할 때 기준이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어럼이랑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어럼과 그 뭐라고 해야 돼? 슈 디그리 시퀀스가 사실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서 같은 얘기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벡터 스페이스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랭크 널리티 티어럼으로 보든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어럼으로 보든 이거를 슈 디그젝트로 바꾸는 거는 같은 얘기지만 그냥 그 언어적으로 서술을 바꾸는 얘기에 지나지 불과하다는 걸 보시고 벡터 스페이스 기준으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예요.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좀 이게 로컬하게만 그런 거고 글로벌하게는 안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말이고, 근데 벡터 스페이스 어차피 다 로컬이랑 글로벌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리고 자 이제 다시 한번 기준만 좀 정해드리면 필요 조건 그 방식 이해하는 방식이 각자의 다양성과 자유도를 따르는 게 맞는데 메이어 비틀스 스테이트먼트를 S2에서 적어도 이해하는 방식이어야 되고요.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 레벨에서 그 랭크 널리티 티어럼과 이그젝트 시퀀스가 같이 보이는 라인이어야 되고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뭐랑 상관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되냐면 이게 완전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한 얘기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제 그 공학 위주의 미분 방정식을 배웠을 때 이그젝트 이퀘이션을 푸는 거를 풀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로컬하게 풀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 R2에서 풀었기 때문에 R2는 벡터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로컬한 거가 글로벌하게 익스텐션인데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인데 토로스는 벡터 스페이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숨어 있음들을 보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들이시라. 이거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요 이해들이 지금 되는 거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이 세계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정말 죄송한데 그 레이어 비트로 시퀀스 그게 뭐 맞나요? 어떻게 쳐야 나오나요? 제가 쳐보지도 못하겠네요. 뭔가 발음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 발음이 좀 별로서 그런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분은 수강생이셨기 때문에 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네 버스를 타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누군가 올려주시지 않을까. 예. 오히려 제가 지금 남인혜 선생님이 지금 되게 좋은 타이밍에 지금 이게 된 게 제가 그거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거 미적분학 레벨에서 이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선에서 본인을 이해시켜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선이 기준이에요. 미적분학 선에서의 이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가 실제로 뭔가 뭐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사용하는 어, 그런 계산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거가 필요 조건이 적어도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필요 조건이다. 아, 외계어로 씨 부리고 있는 느낌이 들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펄컬레이션은 상관이 있느냐?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걸 뭐 랜덤 커브로 바꾸자고 해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들이 다 근본적으로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문희 선생님은 진도를 따라잡으시면서 지금 여기서 조금 딜레이가 될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것도 염두에 놓고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건데, 이게 진짜로 다 커널을 이해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진짜 커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깊이 와닿게 되면 수학에 대한 통찰력이 달라지는 걸 시작해서 모티베이션을 드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냥 정의를 그냥 단순히 보고 그냥 언어를 쌓는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미적분학을 수행했던 그 계산의 대상을 어떻게 정보량을 바꿔서 다른 계산의 어떤 대수적 계산, 어떤 사칙연산에 의한 계산을 어떻게 바꾸느냐, 혹은 그 계산에서 어떤 양들이 깨질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수학적으로 의미 있게 보완해가지고 계속 갈 수가 있느냐에 대한 수학적 체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들은 중요해요. 근데 저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다른 약간 고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 그런 그냥 궁금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최너지기님 올려주신 그 자료 중에서 클러스터를 이렇게 군으로 정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클러스터의 이미지는 뭔가 그냥 색칠되어 있고 안 색칠되어 있는 건데 그게 뭔가 무슨 시미트릭 군이고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 클러스터의 어떠한 점이 뭔가 군 그러니까 클러스터 자체를 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yes나 no라고만 대답을 하면 그 의미 있는 답이 이 맥락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수학적 추상화의 층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지금 현재 지금 이 기대 3기에서 배우고 있는 군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 근해 공식의 오차 이상의 비가일성을 논하면서 갈로아랑 아벨레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실제로 어떤 계산의 층, 그리고 이제 어떤 요기남의 층, 그냥 언어 쌓기를 위한 언어 쌓기가 아니라 어떤 이제 그 클러스터링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 그룹이 이 군이라고 하는 거가 그 약간 이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근해 공식의 비가일성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다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대칭성을 지칭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되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이게 뭐 대칭성이라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거 뭐 지금 내가 보는 맥락이랑은 뭔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이게 100% 통용이 되는 것으로 미적분학을 벗어나는 세계관까지 포함해서 통용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랜덤 커버와 같이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통용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상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상 공간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고전적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돼요. 위상 공간이 있으면 S2나 토러스를 제가 예시로 주라고 하는 거는 이 경우에 위상 공간의 가장 쉬운 예시가 이거이기 때문에 S2나 토러스를 주면 거기서 정의가 되는 유리함수들을 다 모아요. 여기서 보통 복수 해석에서는 이거를 메로멀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대수 쪽에서는 이걸 보통 레셔널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리함수들을 모으면 다항함수랑 유리함수의 차이가 뭐냐면, 다항함수는 나눗셈에 대해서 안 닫혀 있잖아요. 0을 제외하고 나눌 때. 근데 유리함수는 닫혀 있어요. 0을 제외하고. 그래서 사칙연산이 돼요. 덧셈과 곱셈을 대고 0을 빼고 곱셈을 기준으로도 구분이 돼요. 즉 빌드가 돼요. 그래서 위상 공간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지금 질문하신 거에도 통용이 되는 거라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위상 공간이 주어지고 주어져 있는 위상 공간에서 유리함수들의 모임을 모으면 빌드가 되는데, 그 빌드에서 빌드로 가는 그 사칙연산을 만족하는 1대1 대응함수들 중에서 잘 모으면 대칭성을 잡아내요. 이거를 대수학에서는 갈로아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로아랑 아벨은 이걸 어떻게 셋업을 하냐면, 다항식의 해집합을 위상 공간으로 주고 다항식의 해집합을 위상 공간으로 본 다음에 거기서의 유리함수들의 모임을 빌드로 써놓으면, 그 필드에서 필드로 가는 이제 맵들을 모아주게 되면, 좋은 맵들을 모아주게 되면 군이 되는데, 이 군이 원래 갖고 있는 위상 공간의 대칭성을 반영해요. 그래서 S2나 토르스 이걸 뭘 주냐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위상 공간을 뭘로 출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군의 구조가 달라져요. 이 군의 대칭성은 그래서 공간의 대칭성을 반영해요. 이 방식으로 근해 공식을 푸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내가 생각하는 공간에서 레티스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클러스터링이나 그리고 근해 공식에서는 그 근을 따라 가지고 이 갈라군이 소위 말해서 시메트릭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메트릭 그룹에 대한 걸로 대칭성에 대한 정보를 노멀 서브 그룹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오차 이상부터 갖고 있는 군의 성질 때문에 근이 존재하지 않다는 걸 보이는 게 강해지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군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대칭성의 맥락에 쓰이는 것 같으면 사실은 갈라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적어도 그거의 애널로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레티스들 스트럭처를 보는 거 이면에 위상 공간이 있어서 그 위상 공간에서 합리적인 함수들을 모을 때 그 합리적인 함수들이 갖고 있는 대시적 구조가 나이스한 걸 가지고 군을 기술할 때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주어진 세팅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셋업해야 되느냐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래프로 셋업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화가 돼 있는 대상으로서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의만 놓고 보면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사실은요, 그래프의 정의는 셋이 아니에요. 셋을 벗어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엣지랑 벌텍스의 모임이라고 보고
셋의 용어로 보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적어도 내가 이걸 만드는 층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원형의 생각들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건 이제 기대수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아니요. 방금 예.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 방금 했던 얘기에서 설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를 이제 S2랑 T2에서 봐라.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명제를 봤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모르는 단어들이 보여요. 모르는 정의들이. 그러면은 그 정의부터 시작을 하면서 뭐 호몰로지 그룹이 뭐고 어떤 롱 이그젝트 시퀀스가 뭐고 숏 이그젝트 시퀀스가 뭐고 그래서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가 뭐고 그 다음에 S2에서 보고 이렇게 설계를 해주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 다음에 T2에서 보려면 T2에서는 또 토러스가 토러스에서는 토러스가 커널이다라는 거를 이미 이해한 뒤에 이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를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편적인 수순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S2라고 위상 공간을 셋업하시고요. T2는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 S2로 셋업을 하시면 S2가 그 컴팩트이기 때문에 오픈셋 하나로는 덮을 수가 없어서 적어도 두 개를 줘야 돼요. 컴팩트잖아요. 그래서 오픈셋 두 개를 구체적으로 셋업을 하는 거가 보통 그 예시로 그리고 아마 GPT 똑같이 줄 거예요. 이건 너무 웰노운이기 때문에 다 그거 쓸 거예요. 그 이제 GPT가 계산할 때는 입 벌구인 면이 있지만 알려져 있는 것들 학습돼 있는 거에서는 그 참고하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S2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 S2를 덮는 두 오픈셋이 셋업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미분 형식들이 쭉 셋업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2차원이기 때문에 3차부터는 웨치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2차 미분 형식까지만 정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0차 미분 형식, 즉 함수, 그리고 이제 1차 미분 형식, 그리고 2차 미분 형식들을 이 각각의 오픈셋에서 본 다음에 그 셋업에서 메이어 비트리스를 적용하면 이게 벡터 스페이스를 구체적으로 주거든요. S2에서. 그 다음에 이 맵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고요. 벡터 스페이스 간에 이제 맵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메이어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그리고 리만의 복사해서 일기에 다 해놨고, 제가 이제 배동성님께 기대서 공부를 시켰던 거는 이 언어들을 모르고 그걸 다 따라오셨기 때문이죠. 끝까지.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S2에서 이 지금 세팅을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숏을 롱으로, 그러니까 이그젝트 정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의 그냥 보시면 돼요. 커널과 이미지가 같다. 그냥 그리고 그 체인 컴플렉스가 어떤 두 번 가서 0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씩 수학적으로 확인하시는 거는 그렇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유연쌤께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로컬을 글로벌로 확장한다는 맥락에서 커널을 이미지로 쿼션트 시킨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일기는 다 레코드가 되어 있고, 어차피 리만의 복사 해석에서 어차피 할 거니까 다 호환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가운데 저쪽에서 대화를 하는 것도 어차피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S2에서 그 메이어 비틀스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그 구체적인 세팅을까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나 일기 레코드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스네이크 렘마의 스테이트먼트를 보시고 메이어 비토리스랑 스네이크 렘마가 완전히 똑같은 거라는 거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네. 스네이크 렘마 자체도 대수적으로 마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는데 어떤 층이 중요하냐면 증명이 똑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단지 메이어 비틀스랑 달리 지금 스네이크 렘마 세팅에서는 미분 형식들의 모임에만 한정되어진 얘기가 아닐 뿐이죠.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근데 거기서 스네이크 렘마를 실제로 커널에서 코커널로 확장을 할 때 세컨드랑 서드 아이소몰 피즘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까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 세컨드랑 서드로 다시 지금 그룹 디어리 버전으로 지금 보는 거가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시면 이게 로컬 글로벌 프린시피구나 이렇게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설계는 이제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구나 싶은데 이제 웨이 어 비토리스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뭐 그 호몰로지 대수에서 뭐 정의를 찾고 뭐 참고하면 되겠지만 그러기보다는 구체적으로 S2에서
이 미분 형식들을 기준으로 좀 먼저 뭐 적용해 보거나 아니면 뭐 맵이 무슨 의미거나 이런 거부터 보기 시작하라. 그래서 로컬 글로벌 프린시플과의 관계부터 보기 시작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네, 아마 될까요? 정확하게 맞고요. 구글링을 하시거나, 이거 너무나 많을 거예요. 구글링을 하시거나 GPT한테 하셔가지고 메이어 비토리스를 S2에서는 완전히 셋 티어리티컬하게 이해를 다 하시고요. 이게 다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는 거여서 그래요. 여기서는 그 앱스트랙트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이해를 하시고 직관 잡으시고 정합해서 적게 맞추신 다음에 그게 이제 됐다고 치면 이제 스네이크 lemma 쪽으로 넘어가서 그 스네이크 lemma의 어떤 커널과 코커널을 어떻게 연결짓는지에 대한 것과 저 지금 메이어 비트리스 셋업에서 어떻게 숏을 롱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걸 비교하시면 직관해서 하실 거거든요. 왜 비교를 시켰는지. 그러면서 보셔야 되는 어떤 방법은 또 같은 거잖아 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네이크 렘마를 실제로 증명할 때 그 추상적인 버전이죠. 그걸 볼 때 세컨드랑 서드가 어디 있느냐를 확인하면 이게 다 놓는 게 된다. 이게 뭐를 버리는 층이냐면 미적분학 적분을 수행할 때 로컬 데이터를 모아서 적분한다고 할 때 실제로는 파티션 유니티가 기여를 해요. 근데 대수적인 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매트릭 토폴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이 이 지금 세컨드랑 서드 이면에 있는 것들이 파티션 유니티 없이 로컬한 걸 글로벌하게 익스텐션하는 게 가능하다.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의 알제브릭 버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는 거는 로컬하게 어떻고 글로벌하게 어떤지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관건은 로컬하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익스텐션 시킬 수 있는지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추상적인 프레임워크에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가장 이제 쉬운 구체화가 미분 형식이 돼서 미분 형식도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원베리어블 FTC에서 오는 라인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대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20번까지 걸쳐가지고 미분 형식에 대한 언어 작업들이 그런 의미에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 맥락으로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토러스를 커널로 보기 위한 이제 초반부 과정으로서의 작업이라는 거.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그, 어, 메이어 비토리스부터 아니지, 미분 형식부터 해서, 네, 같이 해서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오늘 스터디에 대한 감상을 뭐 짧게 하고 끝낼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저 네. 혹시 마무리하는 거면은 김나원 선생님 하시려던 거 아까 아, 그것도 짧게 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맞다. 까먹었습니다. 어, 어, 네. 봐도 괜찮은데, 안 봐도 사실 괜찮긴 한데, 네. 말씀해 주셨으니, 네, 보면 까먹었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를 해주세요. 아니, 제가, 네, 발표를 준비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네, 언급을 해주셔서, 그냥, 결론은 사실 안 났어요. 이거는 사실 저번 주에 조금 봤던 것 같은데요. 그냥 노멀 서브 그룹을 도대체 왜 정의를 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냥 저희가 동치 명제로 알고 있는 노멀 서브 그룹의 정의 이것들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그게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거를 저희가 좀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적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왜 그럴까 조금 생각을 해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규 부분이 왜 정의가 되어야 할까?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쿼션트 셋이라고 하는 애들은 저희가 했었거든요. 집합에서부터 뭔가 동치류들끼리 잘라서 그게 사실은 분할이 된다.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쿼션트는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왜 노멀 서브 그룹이 필요할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쿼션트를 한 그 셋이 다시 군의 구조를 가지기를 조금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봤고 아벨리안 그룹들에서도 봤는데, 근데 그게 교환 가능성 때문인지를 조금 궁금을 하는 거고, 그리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노멀 서브 그룹이 정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쿼션트 셋이 그 엄마의 구조를 다시 이제 대소적인 엄마의 구조를 그 뭐 유전하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물려받기 위해서인데, 그럼 그게 왜 유전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제1 동형 정리를 저희가 많이 뜯어봤는데 거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1 동형 정리에서 이제 그 어떤 이미지가 그 커널로 쿼션트 시킨 거랑 그 아이소몰픽하다라는 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저희가 뜯어보면서 되게 직관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직관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공간을 자른다고 하는 것, 공간을 어떻게 분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커널로서 쿼션트 시킨 건데, 그런 그 커널이 왜 그게 되는지, 왜 그 커널로 쿼션트 시켰을 때는 쿼션트 셋이 다시 그룹의 구조를 가지는지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그게 왜 되는지를 뜯어본 결과가 그 정규 부분군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이런 추상화 속에서 조금 이야기가 됐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동관하고 아벨리안 그룹에서 이제 이 직권을 받는데 정말로 이게 왜 둘에서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결국에는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은 모듈 호모몰피즘이다 라고 해서 모듈이 왜 등장하느냐 의문을 던졌던 걸로 기억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 아벨리안 그룹이란 것도 여기다가 그 모듈인 것 자체가 링을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 모듈로 주면은 모듈 구조로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정수배 한 만큼 더하는 거니까 모듈로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도 사실은 벡터 스페이스죠. 정의 자체가. 근데 그 모듈 구조에 그냥 그 링의 자리에 그 필드만 넣어주면 그게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둘 다 어떤 판 위에서, 링 위에서의 모듈인지, 채 위에서의 모듈인지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게 왜 그 그룹을,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랑 왜 상관이 있느냐? 얘네들은 링이라는 구조도 어떤 강한 그 연산에 대해서 교환이 되는 걸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필드도 덧셈에 대해서 교환이 되는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은 교환이 가능한 그룹의 뭔가 그런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어 트랜스폼 그 벡터 공간 사이에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잡는 것이나 아니면은 아벨리안 그룹 사이에 호모몰피즘을 잡는 것이나 결국에는 같은 모듈 호모몰피즘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환 가능성의 측면에서 저희가 여기서 요 봤던 거, 요 컨주게이션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성질이 아주 손쉽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바꾸면 너무 다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노멀 서브 그룹이 아벨리안 그룹 그 교환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봐야 하는데, 그냥 여기까지 조금 봤었던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대칭군에 대한 것도 좀 있긴 한데 이제 뭐 사실 발표할 정도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는 생각은 좀 그래요. 그 가장 어이가 없었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그 대칭군하고 그 노멀 서브 그룹 정규 부분군이었거든요. 왜 저걸 정의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됐는데, 정규 부분군은 뭐 완전히 알겠다라고 이렇게 선뜻 얘기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뭔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저는 저 제1 동형 정리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벡터 공간에서의 예시를 주고 벡터 공간에서의 예시를 풀어가면서, 아, 이게 왜 그 코션트 그룹이 요구가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당위성으로부터, 그럼 그 커널이 왜 되는가? 그게 정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룹 스트럭처를 보존하는 게.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설득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친군도 조금 봤는데, 예, 잘 모르겠어요. 거기도 사실 그 되게 나이스한 예시를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디터미넌트도 사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디터미넌트도 사실 그런 게 대칭군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얘기하기가 좋다. 약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야, 퍼스트 아이소몰피즘 띠어렘,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게 그 정리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어떤 동의가 되어 있다고 하죠, 상대가.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노멀 서브 그룹과, 어, 뭐였죠? 쿼션트 그룹? 요게 중요하다는 걸 설득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결국, 이게 네, 네, 네. 궁금한 게 벡터 스페이스, 결국 이거 같아요. 이게 결국엔 커널에서 왔다, 뭐, 이러고. 그런데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정의는 아무, 이제 정의만 보면 아벨리안 그룹에서는 의미가 없는 정의잖아요. 아벨리안 그룹에서는 다 노멀 서브 그룹이니까. 그러면 다 누군가의 커널일 거고, 모든 서브 그룹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가 좀 설득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말씀하신 부분이 그 포스트 아이소몰피즘 디어렘이 중요한데 그것에 의해서 이제 노멀 서브 그룹과의 어떤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개념의 중요성 뭐 이렇게 정의해야 되겠구나.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저에게는 막 그 정도거든요. 저 커널 커널 네 뭐가 설득이 안 되는 사실, 거지? 네네. 네, 말씀을 듣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뭔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저게 랭크 널리티 디어럼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러면, 아,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걸 왜 그룹으로 확장시키고, 뭐 아벨리안 그룹에서도 당연한 얘기를 왜 그거 확장을 시키냐 이러면은 사실은 그쪽에 대한 예시, 그러니까 다른 그 배수 구조를 가진 셋들로 그게 호환이 되는 거를 납득시키려고 하거나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벡터 스페이스에서 랭크 널리티 티어럼을 보다가 이제 자, 봐봐. 자, 그게 왜 되는 거냐면, 아, 이거 보이지? 제일 동형 정리가 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사기 아닌 사기 치듯이 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핵심은 그 그룹 호모몰피즘으로부터 어떤 그 연산의 구조가 어떤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규 부분군이 그냥 그런 쪽으로 추상화되는구나. 저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벡터 스페이스에서 뭐 랭크 널리티 디어렘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퍼스트 아이소몰피즘 디어렘으로 설명이 되고, 근데 이제 퍼스트 아이소몰피즘 디어렘에서 중요한 건 또 커널이고, 어느 한편으로. 근데 이 커널을 또 벡터 스페이스 구조 말고 아벨리안 그룹이나 그냥 그룹으로 이제 일반화라 해야 되나? 거기서도 커널이란 게 있고, 그럼 이 커널이라는 거를 추상화하면서 노멀 서브 그룹이 나오고 그것과 동시에 얘가 쿼션트 오브젝트를 잘 정의하게 하는 어떤 또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약간 요런 순서가 될까요? 네네네. 저는 딱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좀 봤을 때 이게 교환 가능하니까 되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누군가 나와서, 야, 이 바보야, 그 교환 가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규 부분군의 정의, 내가 봐봐, 이거 딱 봐도 이거 교환 안 되지. 근데 이게 된다니까, 코션트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음, 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 군에 대한 예시를 찾는다고 뭔가
단위금 저희가 많이 했었던 단위금 그런 그 뭐라 그래요? 집합을 잡고 그걸 군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뭐 Z%, 뭐 3Z 막 이런 예시를 잡는다고 해서 정규 부분군의 유의미한 뭔가 직관을 얻는다거나 이랬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벡터 공간에서의 예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렇게 넘어오면 지금은 사실 아까 찌ner지기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컨드, 서드 아이소모피즘 시어럼은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러고 넘어왔는데 이렇게 벡터 공간을 안 봤으면 퍼스트도 그냥 이렇게 넘어왔을 것 같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음, 네. 그래서 그 설계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칭군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뭔가 유한군을 잡고 거기서 그게 이게 분해가 되는 걸 보고 그게 교환이 되는 걸 본다고 해서 그 단시간에는 납득이 되겠죠? 오, 이게 되네, 진짜. 근데 그게 유의미한 그 직관으로서 제 머리에 남아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잡아야 이거를 좀 유의미하게 바라볼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칭군에서도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떤 그룹 스트럭처, 어떤 연산을 가지고 있는 뭔가 대수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셋은 분해될 수 있는 게 되게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분해될 수 있는 걸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폴리언트가 등장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유한군이라는 게 결국 얘들이잖아요. 저 Z 커션트 NZ. 그러니까 걔들이라서 애들 결국 아벨리안이니까 뭔가 아벨리안 그쵸, 그쵸, 그룹에서는 그쵸. 계속해서 이걸 이거 교환 때문 아닌가? 어, 그 의심인데 이제 뭔가 노멀 서브 그룹을 정말 유의미한 예시를 보고 싶다. 그러면 노나벨리안 그룹에서 뭔가 찾고 싶고 그래서 시메트릭 그룹을 또 보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메트릭 그룹은 저희 다음 영상이 그거더라고요. 음, 어? 이런. 네네, 저희 다음 영상이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메트릭 그룹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이미의 대칭군의 그 시메트릭 그룹에 대해서 그게 디스조인트한 사이클들로 분해된다.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디터미넌트의 이 사인, 요 사인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 사인 함수가 결국에는 뭐 어떻게 이게 분해를 시켜가지고 그게 뭐 이분이니 오디니 하는 걸로 보호를 주는 거다. 그래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을 바꾸는 요 녀석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죠? 호모몰피즘이 되고 뭐 요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언제 어떻게 붙이지? 요걸로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서 네, 그냥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칭구는 이래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그러니까 이 대칭군으로부터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고, 그 다음 영상이 이제 뭐, 디렉섬,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거 정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메이어, 뭐 무슨 메, 시퀀스였나요? 메이어 네, 네, 빅토리스. 네,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를 보니까 막 그런 디렉섬 막 이런 기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쪽도 한번 봐야 하나? 전 전혀 몰라서 그쪽을. 네. 일단 다음 주에 할 거는 레코드가 끝나고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네, 발표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감상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 일단 그 채널지 교수님 막 이야기를 해주실 때 독서 일기 했던 거 솔직히 거의 대부분 날아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아, 맞아. 단어가 저런 게 있었지. 약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근데, 그때 했던 것들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보고 이제 같이 좀 오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약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안도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솔직히 일주일 동안 해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리비얼 하거나 아니면 전혀 손에 안 잡히거나 그래서 아 이거를 뭐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본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채널지 기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아 저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는 거면 그래도 이제 어쨌든 아무튼 뭐 뭔가 해본 건 맞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들 이제 뭐죠? 미분 형식부터 해가지고 조금 다시 좀 보면 그러면 조금 더 손에 좀 오래 지나면 네,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보면 이제 손에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살짝 좀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그 감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사실 계속 외계어 듣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인터넷 좀 쳐봤는데 보통 외계어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뭐 이상하게 적혀 있어요. 그냥 막 이상하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소린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스킬 스터디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스터디먼 분들도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뜯어보면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안 되더라도 사실은 미분 형식이나 이런 쪽 저는 쌍대공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정의로서 받아들이고는 있는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약간 이런데 약간 뭐 프로젝션 하는 느낌인가 좀 그렇게는 받아들이는데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좀 같이 뜯어보거나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막상 혼자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어영부영 안 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으시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